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악이 환하게 보인다. 저자 박학범 인사 올립니다. 에, 산불이 여기저기 번지고 있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봄이 오면 찾아오는 불청객 산불, 정말 우리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하는 이 봄철에 각성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자유일보에 보니까 사설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께서 마음을 단단히 추스려야 되는 그런 내용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일보 일면에 한덕수 탄핵 기각, 야당 패닉, 오늘이라도 윤 파면하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극단 사회는 불행뿐이다. 국익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탄핵 심판의 힌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말하죠. 네 갈래로 나뉜 헌법재판관. 윤 사건도 기각하나. 윤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돌아온 한덕수 산불 통상 우선적으로 챙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그 말이라든지 이 말의 깊이를 보면은 역시 그 애국심이 절절히 묻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국정을 평생 책임진 분으로서 나라의 그 방향을 잘 잡아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재명 과격 발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향해 몸조심하라. 겁박이어 이번엔 선동.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탄핵 기각되자마자 야당은 한 마은혁 임명 압박, 이런 내용도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민주 천막당사 민노총 총파업 권성동 협잡의 헌재 판결 불복 준비라는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사가 여기 기자회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당이 한 말이네요. 야탄핵 구전구패, 야당이 탄핵한 것이 구전구패다. 이재명 석고 대죄해야.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마은혁 임명 안 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면에 보면은 헌재로 향하는 전농 트랙터, 탄핵 반대 시민들 하나 되어 맞서야.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트랙터가 1톤 트랙터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트랙터가 나오죠. 트랙터. 전농 트랙터. 전농은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말하는데,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용납 못해. 경찰과 협력 대응하라. 오세훈 시장이 과격 집회 사전 차단을 지시한 내용입니다. 김부겸 씨가 또 그 말했네요.
한, 탄핵 기각에 섣부른 탄핵 지적 뼈아파.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 이런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폭행 땐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민주. 해도 너무한다. 자유일보 7면에 또 머릿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급 강풍에 잡히지 않는 화마, 산불 진화, 사투. 벌써 4분이나 되는 공무원들로 알고 있는데 산불 진화 공무원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북 의성 산불, 또 울산 울주, 경남 산청, 경남 김해, 또 어제 보니까 또 전라남도에서도 산불이, 전라북도 김제에서도 산불이 났다고 그래요. 이 참 다발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난다는 게 좀 석연치 않은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든지 산불이 빨리 진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산불 나는 지역에 속히 비를 내려주셨으면 그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과태료 300만 원. 출석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셔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서 아마 판사님들도 기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그럽니다. 또 중국, 대만 봉쇄 준비 끝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중국과 대만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이 어떻게 대만 문제를 해결할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질서가 미국 중심의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거든요. 미국의 힘이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은 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으로서도 자국 보호에 앞장설 수밖에 또 없는 면이 있죠. 미국이 경제가 우선 강건해져야 경찰 국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약하게 되면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그런 정책을 쓰는 것도 이해가 갈 수밖에 없죠. 미국이 우선 경제적으로 1등 국가가 돼야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아주 묘한 그런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만큼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13,401개가 머스크보다 많다네요.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경영 CEO죠. 머스크, 일론 머스크보다 북한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 천재죠. 골프 황제. 트럼프 전 며느리와 연인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군요. 트럼프 연인. 이 사진이 누구냐면 우즈, 타이거 우즈고 그 옆에가 누군가요? 바네사 트럼프. 트럼프의 며느리라고 하는데 참 세상이 재미있죠. 네. 그다음에 자유 칼럼으로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재명 족쇄 풀어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재명 씨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잘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테로이드 위험한 유혹 말차라 때 기사를 썼는데 이 오광조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쓰시고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의학적인 그런 내용 제시가 상당히 탁월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너무 과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사설인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이 헌정 회복의 활용 정점 이런 주제의 사설입니다. 봄이 오고 있다. 지난 겨울은 춥고 혹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명기된 권한에 근거해 결단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몰아간 역도들이 자행하는 참혹한 헌정 파괴가 북풍 한설보다 매웠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오점의 한 구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공수처를 앞세워 좌파 판사들과 헌법재판소가 법의 흉기를 휘두르고 싸구려 언론이 북과 장구를 쳐대면서 이 나라 헌정 질서는 영영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퍼져갔다. 사실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 훈장이 거듭 주장을 했고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그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를 앞세워 이 공수처 이게 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공수처 필요 과연 한가? 공수처 없다고 해서 검찰,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수처 아마 제 견해로는 없어도 오히려 있어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그렇죠? 대통령을 구치소로 몰아넣어. 이 공수처 별 큰 의미가 없는 듯 보이는 것만은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를 앞세워 좌파 판사들과 헌법재판소가 법의 흉기를 휘두르고 법이 보호가 돼야지 법이 흉기가 돼서는 안 되죠. 법의 흉기를 휘두르고 싸구려 언론이
언론이 또 문제죠. 이 훈장도 텔레비 잘이 아니라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이 좌우 균형 감각을 상실했거든요. 한쪽 잃어버린 새처럼 마구 추락하는 언론 형태가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주력 언론사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이런 신문사들도 상당히 그 편협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 우파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철독 사건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조중동 이런 중앙 일간지 핵심 미디어들이 정신을 좀 차리는 게 좋지 않나. 국민을 좀 똑바로 계몽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법의 흉기를 휘두르는 데다가 헌법재판소의 법의 흉기를 휘두르는 데다가 싸구려 언론이란 말이 써 있는데 싸구려 언론 정말 창피합니다. 언론들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겁니다. 싸구려 언론이 북과 장구를 쳐대며 또 우리 국악의 이 좋은 악기가 이 싸구려 언론과 같이 회자되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북과 장구가 얼마나 좋은 우리나라 국악 타악기인데 북과 언론 장구 없이는 국악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땅덕 쿵덕 쿵딱 쿵딱 그렇죠? 덩덩덩 덩덩덩덩 북과 장구 우리의 자랑스러운 타악기인데 싸구려 언론이 북과 장구와 연루되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 나라 헌정 질서는 영영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퍼졌죠. 하지만 우파 시민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렇죠. 주저앉을 수가 없죠. 주저앉기에 만들지를 않았죠. 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우파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솟구쳐 나왔거든요. 우파 시민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잠자고 있던 자유의 본능이 깨어났다. 이 사설 쓴 분이 정말 필체가 상당히 유려하고 깊네요. 그렇죠? 오히려 잠자고 있던 자유의 본능이 깨어났다. 제가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파 국민들 데모 같은 거 몰랐어요. 민노총 일부 좌파 세력들이 데모하는 거 강 건너 불구경하고 너무한다 경찰 차량 전복시키고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지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게 우파의 깊은 속내였어요. 소위 선비 심정 그렇죠? 그리고 너그러운 아량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깡패의 기질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도 그렇고 많은 우파 국민들이 다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그 말이죠. 우리가 좌파 세력들이나 이 데모하는 세력들에게 학습이 돼가지고 우리도 배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성적이 우리 태국기 들고 제가 조금 이따 충정가도 불러드리겠습니다만 충정가도 하면 부르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에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우파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히려 잠자고 있던 자유의 본능이 깨어났다. 오, 자유의 본능이 깨어났다. 맞아요. 각성한 2030 청년들의 외침처럼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 이 계몽령이란 말이 새로 탄생된 용어잖아요.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 자연스럽게 계몽령이란 말이 우리들의 자주 쓰는 언어의 한 단어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죠. 광화문과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목 놓아 외치던 어르신들의 진정에 젊은이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저도 머리가 하얀 7학년 1반 이제 할아버지죠. 뭐 손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서태지인데 몸은 김정구라고 하던가요? 김정구. 아유 참 김정구 씨도 김정구 고인에게 좀 죄송한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이 젊은이들이 아주 철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철부지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영악스럽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요 무엇보다도 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착해요. 예의도 그래도 예의가 바릅니다. 제가 만난 젊은이들은 그랬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좀 그렇지 않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객국도 도래도래 있죠. 뭐 객국은 뭐 젊은이들한테만 있나요? 나이 먹은 사람도 철 안 들은 노인도 객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상당히 착합니다. 착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의에는 항거합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감, 의로움이 있더라고요. 의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 어림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 어림없습니다. 따지고 따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잘못 건드리면 아주 힘듭니다. 그런 의협심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드디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해서 아스팔트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우리들 대신해서 어르신들께서 애쓰셨다. 아스팔트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셨다. 우리들이 그 고생을 이제야 깨달았다. 계엄령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거기에 각성이 된 거죠. 각성이 된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심전심으로 SNS로 엄지족이잖아요. 엄지족. 호주머니에다가 핸드폰 집어넣고 문자를 쓸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신통력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어요. 야, 광화문으로 맨날 몇 시 모여라. 안 되겠다. 나라 구해야 되겠다. 이 윤석열 대통령 이 구치소에 들어있는 거 도대체가 잘못된 거다. 있을 수 없는 거다. 죄도 안 지었는데 들어갔다. 가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서로 피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원해가지고 구치소로 들어갔다.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텔레비에서 전해졌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을 깨달은 거야. 거기에 전한길 강사의 그 혜성 같은
윗담 좋은 분이, 설득력 강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젊은이들을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고 또 SNS를 타고 엄지족들이 핸드폰으로 호주머니 속에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조중동 위력 거기에 따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이 손가락의 이 파급력이 젊은이들 하나로 묶기 시작을 했죠. 뭐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각 대학이 또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게 민주당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여성들이 여성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된다. 광화문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또 퍼져나가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어요. 이 훈장이 또 한 번 말씀드리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80년 민주국가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뿌리는 흔들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흔듭니다. 뭐 북한에서 이런저런 좌파들 조종하고 또 우리 그 주사파 NL 그룹들 주사파 뭐 네이셔널 리버레이션이라든가요. NL 그룹이 주사파 민족 해방 그런 그룹들이 아무리 나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자유의 본능이 깨어나는데 이 자유의 본능 뭐 민노총은 돈을 주면서 일당을 주면서 모이라는데 돈 주고 모이는 것과 우리 광화문에 모이는 우파 세력들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거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좌파들 절대로 안 됩니다. 폭력 하면 할수록 좌파들의 본성만 나쁜 이미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급력이 나쁜 이미지 파급력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30 청년들의 외침처럼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 거기다 두고 신의 한수 누구죠? 신혜식 대표인가요? 그분도 젊은이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도 이것도 한몫을 했어요. 그 신혜식 대표의 젊은이들에 대한 그런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거. 거기 또 홍철기 유튜버죠. 홍철기 그분도 학력이 대단하더군요. 서울대학 철학관가 하여간 서울대 나왔어요. 그 친구도 젊은이가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그래 애국 정신에 투철한 그래 신혜식 또 홍철기 또 빠방거리 누구던가 그 친구 박완석인가 젊은 유튜버들이 대단한 위력을 지금 파괴력이 대단해요. 언론이 조중동보다도 더 언론에 대한 힘이 유튜버들의 힘이 파괴력이 대단하고 전파력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광화문 세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이 훈장이 판단하기에 아마 정광훈 목사는 아마 노벨 평화상으로 후보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화문 그 어마어마한 세력 정말 개국 이래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집회 동원력을 가진 사람은 정광훈 목사 외에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저도 단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단언하지만 저도 한 몫을 보태고 싶어요. 없어요.
이 정광훈 목사의 그 의지, 투쟁 의지,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애국심, 나라 사랑, 그리고 나라를 북한에 뺏길 수 없다. 연방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열정이 아주 불을 토해내는데, 정광훈 그분, 언변도 대단하시고, 근대사에 대한 그 기억력도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광훈 그 사람 말 앞에 서면은 우리 몸이 다 얼어요. 왜? 그분 말이 옳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주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살신성인이에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교회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헌금 다 애국하는데 쏟아붓고 또 그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또 정광훈 목사의 그 옳은 길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초월하는 거기 송호 스님, 이계성 천주교 평신도 회장님이신가요? 그분도 교장 선생님이시더군요. 그런 분들 또 호국 동지회인가? 또 뭡니까? 또 그 육군사관학교 해사 공사 이 현역이 아니고 제대 장병들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구심치를 이루기 때문에 이 광화문의 힘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광화문에 이미 참여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의 그 열정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도 그 광화문에 모이는 어마어마한 인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런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2019년 그 청와대 앞에 정광훈 목사께서 천막 농상을 시작해서 지금 한 5년을 훌쩍 넘기고 있죠. 저도 몇 번 참여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조그만 힘이지만 보태고 있습니다. 또 6.25 당시 광화문과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목놓아 외치던 어르신들의 진정에 젊은이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 훈장의 판단으로는 이미 상황은 우파의 승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옳은 길이거든요. 좌파들이 나가는 길은 옳지 않은 길이거든요. 처음에는 당했죠. 그냥 구경만 했죠. 데모하는 거,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너무너무 심하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파가 그걸 그대로 배웠어. 보고 배웠어. 우리 교육용어로 학습이 됐다 그래요.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우파들도 무서워졌어요. 그래도 우파는 인격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평화 집회. 그 어마어마한 광화문 세력들이 평화 집회하기 때문에 한 건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우파 국민들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이 진정성이 결국은 좌파들에게도 파급력이 있어하고 저는 믿어요. 이제 좌파도 조금씩 돌아서서 우리 우파 쪽으로 올 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교훈에 회초리가 있습니다. 교훈에 회초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고 배우는 회초리. 이게 뭐 스스로의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선동적이고 폭행이 심했고, 처음에 거짓말 잘 먹혀들 줄 알았더니,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재밌었죠. 그렇죠? 꽤 재밌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파가 옳거든요. 그 방향이 틀리지 않잖아요. 이 훈장이 말하는 첫 단추 이론, 물의 흐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우파 힘이 결집이 됐다는 거, 이거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거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는 파워가 우파들의 힘에, 우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전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앞으로 좌파들도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카톡 검열 해가지고 4050 세력도 많이 이쪽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카톡 검열 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했는 바람에 민주당인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께서 한 말인가요? 6.25 당시 붉은 침략군과 싸우는 국군 병사들의 피를 끓게 했던 충정가가 우파의 민중가요를 거듭났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인천 순복음교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삼촌 되시는 분이 군인이셨는데 6.25 때 전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삼촌이 항상 읊조리던 노래가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그 최성교, 고인 되신 고 최성교 목사님의 그 삼촌 되시는 분 말씀을 제가 귀가 아주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진정한 조선 연대였다. 이 조선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힘, 조상들의 조직, 진정한 조상들의 교훈의 연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우리 충정가 조금 들어보고 제 말을 계속 이어보도록 할까요?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양양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 사설의 내용은 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양양가 들으면서 2편을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로와